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넘게 계류됐던 사안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기간에 통과되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세종시 의회는 지난해 법원 설치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종시 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세종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께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33일간 열리는 제89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비롯한 의원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학 캠퍼스 유치 특위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대학 유치 전략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 모임에서는 세종시 프로 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 모임에서는 세종시 대표 축제를 점검 개선하고 향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는 세종의 지역 축제 및 관광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월 1일에는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시의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두 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과제 발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들려주실 제4기 의정모니터단 위촉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89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6건으로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입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김현옥, 임채성, 상병헌, 김동빈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김학석, 김현미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6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 김현옥, 박란희, 임채성, 김현미, 김효숙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2023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4대 시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3생 아파트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던 상황에서 집행부와 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대책회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 3월 7일부터 입주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도시상징광장에서 개최된 빌딩숲, 힐링 캠프닉 공익행사에서 광장 내 벼룩행사 같은 판매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경제가 윤택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9회 정례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제89회 정례의 기간 동안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집행기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투입으로 계획한 성과는 충분히 얻었는지 등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행 예정인 행정사무의 감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 4개국, 1개 직속기관, 5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본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특히 주택,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집행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되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7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방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스마트 농업 육성 사업 지원, 스마트 농업 정보 시스템 구축, 스마트 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토지 기준을 규정하고 동시설 허가 및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여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김광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데이터 센터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교통유발 개수를 신설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을 유예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심 내 교통체증 유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 시설 개선, 상거래 현대화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이자 차액 보상 대상 융자금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조성 및 등록 기준과 유아숲 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사육의 허용 범위에 사슴, 양 5마리 이하, 메추리 20마리 이하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가축 사육 제한 범위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인동 간격 기준 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인 경비원, 청소원 등의 휴게 시설을 추가하여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9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원순환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인용 전문 등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신뢰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온화해진 날씨보다 유독 따스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달인 5월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을 세우는 근간이자 동력입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따뜻한 격려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제89회 정례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89회 정례회 기간 동안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14건의 심사와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며 6월 3일부터 7일까지는 4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제보 참여 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세종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다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서 의원 발의는 10건, 주요 내용은 의원님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거나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해오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생 수송 차량에 관한 가용한 학교 용지 내 설치된 안전 승하차 회차로로 유도함으로써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 및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안전한 보존을 위한 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촉진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약칭 정비 및 불필요한 표현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 말씀으로 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로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현재 청구 인원에 대한 보완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정례회 중에는 심의가 없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세종시 교육청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기정 예산 1조 1,062억 원 대비 571억 원, 5.2%가 증가한 1조 1,633억 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액을 편성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제89회 정례회가 지나면 제4대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먼저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택배 차량에 의해 사망한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추후 세종시 공동주택 내에서 택배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9회 정례회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에 개의하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27일은 교육청, 5월 28일은 세종시의 2023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다음 달 6월 19일에는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세종시의 경우 세입 결산액은 2조 4,130억 원, 세출 결산액 2조 1,631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99억 원입니다. 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1조 1,228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24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04억 원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의 예산 집행 결과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감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지난해 예산을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기금 운용과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71억 원이 증가한 1조 1,633억 원 규모이며 기금은 지출 계획 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교육 재정이 위기를 맞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종시 교육 재정이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 등에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사업비가 적절히 배분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근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과 추경안 심사를 통해 세종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항상 세종시의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가 되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도시 설계가 국제 공모로 진행되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한 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난항을 겪던 종합체육시설의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수도 품격에 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 구성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며 집행부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4년도 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 모임 추가 등록 심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조례안, 규칙안 등을 심사하고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미래전략 수도완성특별위원회,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02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나 현안 과제를 완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연장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입니다. 의회사무처 2023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104억 5,30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4%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억 558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계획된 사업의 예산 집행 정도, 예산의 낭비 요소 등을 꼼꼼히 살펴 차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등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등록심의건입니다.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추가 신청이 있어 심사하는 건으로 원도심에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 문화 콘텐츠 산업 거점 육성 및 지역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김충식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당위 규정으로 규정하고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고를 위해 의회 운영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왔던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연구모임 등록 절차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연구모임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여 주민조례 발안 제도 홍보 의무 부여, 처리 기한 명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30년 이상 재직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장기 재직자를 예우하고 수속 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5조의 개정 사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반영하여 국가직 인사 제도와 균형을 맞춰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위원회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제4대 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무리 없이 원만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제4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는 초심불망의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과의 지속적 소통,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치로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고민과 참여, 대안 제시 등을 이어가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9회 정례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42건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21일과 22일에는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14일에는 조례안 29건,
동의안 10건 등 39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국외 공무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총 42건의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와 기회 발전 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도 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투명성 제고와 객관성 자격 검증을 위해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포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경감하여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회촉 사유를 명시하고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산 절차 및 중복 지원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응원 문화 확산을 위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고 필요 서류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13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14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5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6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용역과제 선정 이후 용역비 또는 수행기간, 주요 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심의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7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8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원 및 유관 기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9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소 및 수소 연료 공급 시설 등을 금연 구역 지정 범위로 추가하였습니다. 20번째,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21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효율적 하자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통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2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은하수공원 관리 운영의 위탁 대상을 구체화하고 위탁 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례에 상정된 4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살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복지위원회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